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 참 덥죠. 덥습니다. 네, 서울은 그나마 조금 이제 습기가 좀 덜해서 네. 그늘에 있으면 철망하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 새벽에 이미 20도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낮에는 33도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폭염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덥다고 뭐 시원한 차 그냥 물 안 마시고 커피 드시는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아나운서는 그 커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단 거 많이 먹잖아요. 저는 더울 때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이스크림이 참 맛있더라고요. 김은재 그러니까 아나운서는요? 저는 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어도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한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카페인 음료를 많이 먹으면 네네. 물을 더 자주 많이 섭취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 너무 단 음료수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수기 있으면 공짜잖아요. 어디 가도 그렇기 때문에 있죠. 예.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도 물 같습니다. 예, 막 자극적인 문구로 합격시켜주겠다. 네. 이것만 보면은 붙는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알면 합격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없이 항상 늘 여러분 곁에서 정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 같은 존재, 네. 물 같은 방송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합격했어요. 아쉬워요. 다음에 봬요. 이런 통보밖에 하지 않는 이 아쉬운 현실을 저희가 타파하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죠. 네. 답답한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만든 코너 왜 떨어졌나 시즌2 오늘도 취업 컨설팅의 알파고입니다. 위포트의 홍기창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더위 잘 나고 있어요? 원래 저는 일한 지가 오래돼서 8월에 제일 더울 때 피크. 그때 이제 저도 제일 바쁘고 구직자들도 그때 미리 자소서를 셋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6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8월처럼 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날씨만큼이나 좀 빠르게 템포 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어느새 또, 예. 일부에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신 분이시죠. 톤도 안정이 됐고요. 네, 아주 김하윤 캐스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네, 아직 좀 눈빛이 아직 좀 정지돼 있는데 좀 더 유연하게. 조금 더 유연한 방송 오늘 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저 오늘 부산 가거든요. 부산 갑니까? 부산은 26도래요. 26도래요. 네, 이틀 동안 제가 없거든요.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지금 되게 자랑하듯이 더워 죽겠는데 염장을 지르고 지금 있습니다. 염장 방송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주인공이 어떤 학생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시즌2에선 여학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데요. 주희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낯이 익으신 낯이 분이에요. 익어요. 예, 간단 저희가- 자기소개 좀 네.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배화하자대학교 영어통번역과를 졸업한 주희진입니다. 현재 항공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인상이 참 좋은 친구. 왜 저희가 이렇게 익숙했냐 했더니만 예전에. 방송 전에 잠시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예전에 나왔던 친구죠. 승무원 특집 때 네. 나왔었던 학생인데요. 언제 졸업했죠? 2014년도에 졸업했습니다. 2014 이제 년. 3년이 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그 시간이 지났다는 게 됐네요.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항공사 취업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는 뭐 집어넣지 않고. 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래부터 승무원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졸업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구직 활동에 대해서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서비스업에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에 승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방송에서 쌤들이 자주 언급했었던 게 졸업 이후에 공백 기간이 길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쵸. 점이었는데 예. 사실 희진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공백기 동안 뭐 했어요? 네, 저는 졸업을 한 바로 직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았고 그 이후에는 영어 통역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최근에는 중국어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서 조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야, 언어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뭐 그잖아요. 이게
승무원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건 큰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준비를 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기찬 쌤의 본격적인 어떤 스펙 컨설팅을 듣기 전에 먼저 희진 씨의 스펙과 그리고 또 지원 기업 결과 등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주희진 취준생의 스펙과 지원 기업 그리고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살펴볼 텐데요. 배화여자대학교 통번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3.72점을 보이고 있고요. 어학 점수도 살펴보면 토익이 785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그리고 HSK 4급을 땄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대외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교내에서는 영어 통번역학과 학과 대표를 맡았었고요. 치어리더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시애틀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대외 활동 살펴보면 대학 접시자사, 등록 헌혈자, BBB 코리아 영어 통역 봉사자, 월드비전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외 활동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외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죄송합니다. 네, 아르바이트 경험 살펴보면요. CGV 미소지기 했었고요. 유니클로 스태프로 활동했고 스타벅스 파트너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반기 지역 기업과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는 모두 서류 탈락의 아픔을 맛보았고요.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역시 서류 탈락을 했고요. 홍콩항공은 서류에선 합격을 했지만 아쉽게도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부족했길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서류 합격의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많은 걸 참 해왔는데 일단은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승무원으로만 도전을 했습니다. 2014년에 졸업을 했으면 지금 꽤 오랫동안 도전을 한 건데 이게 지금 그 지난 3년 동안 그 지원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만 네. 그래요. 올해 상반기. 네. 그럼 이전에는 그 지원을 안 했었어요? 작년에 지원을 했을 때는 음. 서류에서는 붙었었는데 음. 1차 면접에서 탈락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번에는 보니까 홍콩 항공은 서류 합격을 합격을 했고. 네. 하반기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 작년 하반기에는 나왔던 항공사 면접은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항공도 했고 티웨이도 했고 에어부산도 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네.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서류 된 데가 됐어요? 어디였어요? 네, 서류 합격한 데가 서류. 어디였어요? 그때는 대한항공 합격했고 부산, 에어부산이랑 이번보다 훨씬 성적이 낫네요. 네. 그러게요. 이게 좀 왜 또 이번엔 더 좋아지지 않는 그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계속해서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항공사에만 지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 기업에는 전혀 도전을 안 한 건가요? 네, 아직 일반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할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게 도움이 된다면 경험을 한번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찬 쌤, 이제 진단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 보여지는 이미지나 어떤 그런 말하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스펙적으로.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느낌이나 그다음에 마치 뭐 이번 방송 끝나고 제가 항공기 타면 거기 있을 승무원 같은 이미지로 보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표면적인 스펙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승무원 직군 하나로 내가 만약에 도전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본인의 전공이 영어 통번역이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공백이 지금 보통 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3년 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항공사 입사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어학적인 부분을 또 전공도 통번역인데 지금 나와 있는 토익 점수라든가 스피킹 레벨이라고 하면 저 정도 등급은 그냥 일반 이공계 남학생들도 이 정도 등급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선 제일 큰 취약점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도 이제 4급으로 이건 아마 졸업 이후에 부가적으로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급 등급 자체를 취득을 해서 추후에 우리나라 항공사의 뭐 노선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유커들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니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다. 또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게도 등급 자체가 지금 높은 건 아니에요. 4급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르겠어요. 영어 공부를 본인이 그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점수다.
그럼 차라리 중국어로 5급으로 올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전공을 생각하면 영어가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보강을 해야겠죠. 그리고 본인의 이력들을 보면 지금 CGV 미소직이라든가 그다음 유니클로 그다음에 스타벅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이저 그 유통시장에서 또는 식음료 그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웰스토리 뭐 4급 채용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전문학사 취득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영업적인 직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융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 유통, 식음료, 플로어 매니저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 글로벌 실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외항사, 그러니까 항공사만 너무 두드리지 마시고 내수 기업들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취업의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번 하반기에 희진 씨가 일반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직무를 좀 생각해 보면 다 좋을까요? 서비스로만 뭐 해야 그러니까 돼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미소직이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이쪽에서도 채용이 있고 관련 그 미소직이 관련돼서 일했던 부분들에 대한 가점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유니클로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양한 우리나라 유통이나 패션 사업 도전이 가능하고 스타벅스 파트너로 일했으니까 기간은 각기 어떻게 되나요? CGV는 얼마 정도 일했어요? CGV에서는 반년 정도 근무했고 반년 정도 되고 네, 유니클로는요? 유니클로는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년. 스타벅스는요? 스타벅스도 반년 정도 반년 공부했어요. 정도? 네. 그 유니클로 스텝으로 일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년씩 일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한 몇 달 하다가 관두는데 본인 입장에서 이걸 1년 했다는 건 저는 학생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성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객 응대 경험도 많고 거기서 뭐 DP 컨셉 잡는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컴플레인 대응했던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뭐 통신, 그다음에 금융권, 텔러 직군들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부가적인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직군 도전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좀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트랙에 같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9월 공채 시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어학 관련된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기업 도전을 위한 본인의 노력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본인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무엇이냐면 지금 항공사 직군으로 도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소서 항목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을 거의 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간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도 초대절 G4 시험을 따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추가시키는 게 본인한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희진 씨도 지금 뭐 말씀하신 직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시간을 좀 갖자는 의미에서 일단 그 희진 씨가 가장 원하고 있는 객실 승무원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곳들 그리고 이 외에 뭐 그 저비용 항공사들, TUA나 뭐 진에어 같이 네. 이런 데의 어떤 그런 서류 전형 부분에서 좀 비교점이 있는지 스펙이 좀 다른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요? 큰 틀에서는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진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비디오로 서류 면접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외국어로 토론 면접을 보는 등을 하는 것 보면은 조금씩은 항공사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비디오로 서류 면접. 면접하는데 어디란 얘기예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제주항공만의 다른 서류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영상으로 뭔가 하나 봐요? 네, 비디오를 제출하면은 서류 면접을 대신할 수 아나운서 시험 있습니다. 그같이 이렇게 그렇죠. 1차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보죠? 자기소개하는 건가요? 네, 자기소개하듯이 자기의 끼를 보여주는 면접입니다. 상반신이라든가 비슷한, 네. 전신 다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어떤 차이가 좀 있고 준비를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항공사를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즘 기회가 더 넓어졌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LCC 때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항공사라고 하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외항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LCC들의 지금 항공 노선들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때 대한항공 그럼 서류는 붙고 네. 1차 면접에서 안 됐나요? 네. 그러니까 1차 면접 관련된 부분들은 뭐 심도 깊은 면접보다는 그냥 승무원의 느낌을 보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제 추측에는 뭐 분명히 졸업하고 나서 승무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의 특징은 그 승무원 관련된 전문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아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승무원 직군들은 이제 여성 구직자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또 내부적인 조직 체계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디서 들었겠지만 나이라든가 이제 졸업 이후 공백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진입 자체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LCC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좀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생각을 그러니까 하지 지금 않았던 친구들도. 딜레이 시간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서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어학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특별히 이런 부정적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모멘텀도 없다. 저는 반드시 좀 일반적인 기업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장학금 받아서 이제 해외 연수 받아왔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시애틀 갔다 온 게요?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정도요? 그 기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거 외적인 글로벌 경험은 따로 없나요? 네, 해외여행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아마 이 BBB 코리아에서 영어 통역 봉사했던 이력들이 있으니까 이 통역 봉사할 때 그 어떤 비즈니스 통역이었나요? 안 그러면 어떤 행사 주간 통역이었어요? 무슨 통역이었어요? 전화로 24시간 가능하고요. 네. 병원이나 경찰서, 뭐 공항에서 자주 전화가 오는 편입니다. 주로 그러면 국내 그 관광객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네, 활용하는 맞습니다. 통역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구직자들이 통역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전시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불사이드에서 벌어지는 비즈니스 통역 업무를 내가 주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순발력 있는 통역으로 본인이 어필할 수가 있고 응대했던 고객들의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로 상대했던 그 통역을 필요로 하는 그 고객들의 뭐 문화권이나 언어권, 종교권 이런 것도 다양하고 세대나 연령도 다양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항공기 기내 안에서 또는 뭐 밖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객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유니클로나 미소지기 스타벅스에서 진행됐던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이 차이점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이라는 그런 그 조건 내에서 벌어지는 컴플레인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환불해달라는 고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영화 보겠다고 떼쓰는 고객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감 처리하면서 뭐 팝콘이라든가 판매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이 응대했던 경험들이 있을 네. 거고요. 그다음 유니클로에서는 이게 의류 매장이고 위치는 어디 있었던 매장이에요? 부천에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었고요. 네. 그러면 이 스파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재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양이나 종류나 가짓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데 본인이 그런 걸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서 책임감을 배웠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사실 이제 알바할 때 CS 교육이 가장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매뉴얼도 그 어떤 매장보다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은 배웠으니까요. 어학적인 부분을 좀 높이고 경험들을 잘 조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자소서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이 좀 병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희진 학생처럼 약 3년이 넘도록 항공사에 대한 꿈을 가졌던 친구들은 타 산업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막연한 불안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나중에 여기 가면 졸업하고 나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항공사 가서는 항공사 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맥히는데, 다른 데 가면 야 그럼 너 거기 안 돼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청년들은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니까 뭐 고시했던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취업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오픈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영어 점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통번역학 친구들에 비해서 본인의 어떤 영어 실력을 좀 그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에 좀 속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도 영어 통역 봉사자로 활동할 만큼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수 토익 시험은 언제 본 거예요? 다 토스도 그렇고? 2015년도 11월 달에 봤습니다. 15 그러니까 년? 올해 네. 말까지인 거죠? 네. 한번 더 그렇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네. 계속 준비를 하려면. 음. 근데 뭐 통번역 쪽으로는 취업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나 봐요. 통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번역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고 대학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직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같은 과 친구나 선배들은 어느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나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은 보통 무역회사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선배들 만나서 좀 이야기 좀 듣고 해봤어요? 네, 몇 번 만난 적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편입 공부하라고 하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어. 아니면 얼른 취직해서 경력 쌓아라 이러면서 우리 회사 들어오라고 하는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랬군요. 편입을 하는 방법도 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좀 시간적으로 늦었죠?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방송 보는 분들 중에도 이제 전문학사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A 대학에 내가 2년 정도 다니고 나서 더 높은 대학 B 대학을 가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 이거보다는 전문학사로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 진출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학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강할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4년제 편입을 하게 됐다. 이 후자가 오히려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지금 이미 공백이 3년 반이 떴기 때문에 편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투자가 아마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거 하고 나서 졸업의 연도를 생각해 보면 하게 되면 제 판단에 한 28 정도에 아마 취업 도전을 또 하게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이건 석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편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내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지 이거라면 취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어차피 또 문과로 지금 학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승무원에 대한 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갖고 여태까지 꾹 좀 뛰어왔으니까 꼭 기내 안에서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꿈이고 소중한 꿈이죠. 그런데 서비스 마인드를 펼칠 수 있는 장소가 꼭 항공기 안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본인의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산업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항공사라는 그런 직군들보다도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직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본인이 공부했던 유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고객들과 응대할 수 있는 경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은 현실적인 이유도 사회 진출이라는 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하반기까지 지나게 되면은 4년이 이제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면접장 가게 되면은 이 친구는 뭐 다른 거 하다가 여기 왔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는 좀 현실적인 보관을 생각해서 스펙트럼을 넓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 성적도 보니까 있잖아요. 그 네. HSK 4급인데 저희가 작년에 항공사 특집 합격의 날개를 할 때 중국 동방항공도 있고 남방항공도 있고 이런 곳에서도 채용을 꽤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디 지원한 데 있었나요? 그 이후에 홍콩 항공을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채용이 떴을 땐 제가 HSK 자격증이 없어서 아쉽게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방이랑 남방 돌 때는 없었어요 이게? 네,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HSK가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작년부터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추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남방항공, 동방항공 같은 경우는 HSK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보통 이제 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몇 급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던가요? 항공사에서 제시한 기준은 3급이었는데 보통 근무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가 있는 거면 4급 이상, 5급 4급 이상은 이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거기를 쓰려면은 4급은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냥 뭐 4년제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제 중어 중문 쪽으로 전공을 한 친구들이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은 6급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국이나 교환학생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좀 없는 친구들이 5급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4급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중어 전공이 아닌데 부가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안 그러면 내가 글로벌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나의 자양분을 더 갖기 위해서 취득을 하면 한 4급 정도. 그다음에 상극이라고 하면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이제 취득이 가능하니까 이제 내가 이걸 기점 삼아 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희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금 졸업하고 나서 막 구직시장에 들어온다 하면 그 4급이 굉장히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은 남들보다 준비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면접관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그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문의는 어딜 가나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내가 대변해 줄 수 있는 나의 수치값이 그러니까 스펙이 전부는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또 그 언어가 필요한 직무이고 본인 전공도 통번역이고 남들보다 공백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따라서 저는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지금보다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지금 그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 판단으로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본인 적성이라든가 시험 점수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엔. 그러면 무조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기업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자. 그러면 여기는 물론
뭐 호텔이라든가 레저업에서 외국인 고객들을 응대하게 될 때도 있지만 본인이 스타벅스나 뭐 유니클로에서 겪었던 외국 고객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의 어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좀 내비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기간을 다 합치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 메이저 매장에서 일했던 거고 힘든 매장에서 일을 한 거니까요. 그걸 좀 자신감을 갖고 잘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시애틀 연수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저희 작가님에 따르면 자소서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국비 장학생의 기회를 잡았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됐다고 해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교내에 그 국비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입생 OT 때 그걸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뭐 면접은 영어로 진행이 되어서 제가 뽑히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좋은 경험을 얻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평소에 뭐 학과 대표나 치어리더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 동아리 같은 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런 노력 같은 거는 상당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한 달짜리.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서 또 거기서 뭘 배웠다 이렇게 서술이 되면 내용이 구조가 좀 잘 나올 텐데 이제 그 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가서 뭘 배웠냐 이 얘기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물론 본인도 뭐 배우고 느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다른 경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경험에 비해 너무 좀 짧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좋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아닌 여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해외 생활에 대한 짧은 경험이라든가 그게 뭐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뭐 이런 부분들이 뇌리에 아주 강렬하게 자리매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외에 갔다 온 얘기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나 소재가 좀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뭐 K-팝, 한류, 부채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민 초기서부터 있었던 활동들이다 보니까 그다지 차별성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1년 동안 매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꼭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천 매장에서 업무 진행하다 보면 거기는 뭐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따로 나와 있던 매장이었어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안에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주변 상권의 또 다른 스파 브랜드와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홈플러스 내에 입점되어져 있는 국내의 더 저가형의 패션 브랜드와의 경쟁도 있었을 것이고 붐비는 매장들 속에서 본인이 고려했던 부분 그리고 유니클로는 그때그때 시즌마다 계절 시즌에 맞춰서 판매가 되는 주력 상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장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자소서에 좀 잘 녹여내서 읽는 사람 관점에서 이 친구는 뭐 공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학 점수가 남들보다 높진 않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승무원 진행하다 보면 그런 화려해 보이는 어떤 승무원의 이미지 외적으로 정말 항공기 내에서 책임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힘든 고객들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항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공이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노이즈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가 정말 중요한데 이 친구는 그런 경험은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건 믿을 수 있겠구나. 얼굴 한번 봐야겠구나. 이런 식의 설득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한 달짜리 어학연수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년 동안 벌어졌던 본인의 매장 응대 경험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어떤 그런 본인의 긍정적인 느낌이라든가 그런 좋은 성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경험과 잘 섞어서 자기소개서의 질을 좀 높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CGV, 미소지기, 뭐 유니클로 아까 특히 스타벅스까지 했었다고 했는데 어디가 제일 좀 적성에 뭐 맞고 그랬어요? 모든 경험이 다 즐겁고 감사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CGV에서 다 같이 팀원들이 함께 일했던 때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때 네. 특히나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 뭐 이유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바빴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그 바쁜 와중에도 피어나는 팀워크 그런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항상 이루어졌던 게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희진 씨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일지망의 항공사 객실 승무원도
워낙 또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좀 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찬 쌤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영어 스피킹이 제일 단계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통상 2주 정도 투자해가지고 본인이 획득을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걸 세븐으로 어떻게 하면 올릴 거냐. 요 투자. 그 다음에 토익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중국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한 등급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지금 항공기 관련, 그러니까 항공사로 입사할 수 있는 면접 대비는 분명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또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통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자파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런 직군을 써야 되니까 이 산업을 전혀 모를 거예요. 몰라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런 산업에서 문과 학생들을 영업으로 뽑게 되면 고객응대 경험이 더 중요한 거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하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울 거니까 그 부분 나중에 한 9월 넘어가서 10월서부터 이제 면접 대비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소서를 쓸 때 그 항공사 자소서와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항공사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고 고객응대 경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감초처럼 들어오는 건 인적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졸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4년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집을 좀 사가지고 본인이 좀 풀어보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기업의 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5급도 이번에 채용이 제법 많을 거거든요. 한 4급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투자? 요 정도로 좀 스텝으로 생각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반 기업의 직무에 대한 그 간단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들었는데 어때요?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볼 마음이 의향이 있나요? 네, 저에게 큰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뭐 토스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인적성 같은 건 준비를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하게 되면 그러니까 띄엄띄엄이라도 그걸 이렇게 적응해 오던 친구들과 갑자기 이제 이런 걸 해보려는 친구들의 어떤 그런 적응 시간도라는 것도 시간의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뭐 이게 고시가 아니거든요. 적성 시험은 보통 합격자들도 한 2달, 석 달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하시면 뭐 충분히 뭐 도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진 씨가 아마 승무원 쪽으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런 일반 기업에서 직무를 어떤 곳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나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찬 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어떤 쪽으로 좀 희망하는 직무가 생겼나요? 굳이 해보자면 네. 생각을 해보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업 쪽이나 그 외국인 고객님들을 응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우리 희진 씨가 가장 확률 높은 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럭스토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 플로어 매니저 직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패션 유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 서비스 CS 직군. 이 정도죠. 그 부분은 본인 아르바이트 경험하고도 직통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면접장 가면은 그런 부분들은 항공사 준비했던 경험들이 그쪽에서도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어차피 고객응대 경험이니까 달라지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뭐 좀 여유가 더 생기겠죠. 그 여유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인의 그 산업을 잘 모르니까 산업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투자 시간으로 스위칭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또 면접 경험이 없고 그런 연습을 되게 안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요약을 좀 해준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네. 또 공부를 해보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함께한 시간들 또 내일도 같이 함께 할 텐데 일단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어땠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도 나와서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간사님 그리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 2부 여기서 마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을 A부터 G까지 도와드리는 코너죠.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접종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한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김아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방방곡곡의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부산엔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기업은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브림스 코리아입니다. 현금 및 기증품 등 소송 업무를 수행할 분 8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면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이 가능하신 분을 희망하며 경비지도사, 화물운송 종사자, 경비 시민교육 이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의 급여는 월 200만 원입니다.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에서 채용을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류 도매업체인 대림주류입니다.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류 영업과 판매 업무를 담당할 사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울산, 양산 등 인근 거주자,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자는 면접 시 협의 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분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니까요.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전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부흥입니다. 리모델링 및 실내 인테리어 업체로 전라북도 완주군 동동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채용 분야는 건설업 격리 업무 및 캐드 가능하신 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이며 경력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후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 업무 외에 캐드 가능한 분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채용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일천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위치한 곳으로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이며 구운 소금과 꽃소금 가공 및 생산을 담당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4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회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직접 이력서를 방문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분은 정말 스튜디오를 활기차게 만드시는 분인 그래요, 것 또 같은데요. 띄워주고 또 힘드실 거예요. 네,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신 시아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물광이 나는군요. 네, 땀인가요? 번들번들. 땀인가요? 두 가지일 화장인가요?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자, 요즘 갑자기 더워져갖고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살이 맞아요. 빠졌어요. 빠졌죠? 그렇죠? 네. 얼굴이 쪽 빠졌네요. 예. 운동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저절로? 운동도 하는데 예.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이제 싱가포르 팀하고 일을 하면서부터 더 빠지게 된 것 같네요. 아유, 일 때문에. 미드에 나왔던 김희애 씨 같이 약간 얼굴이 이렇게 물광. 번들번들 물광이 광이 나네요. 예. 네. 오랜만에 뵀더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또 이분 만나봐야죠. 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 함께 하는데요. 어제 직무 진로 적합성 개인 맞춤 컨설팅을 받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이진주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땠어요? 저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이후로 동요대에 나갔던 이후로 그러면 또 이제 노래를 잘한다. 잘하고 그건 하시고. 아니고요. 예. 텔레비에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지금도 약간 창피해요. 제 방송을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 진주 학생은 제주꾼인 것 같고 네, 밝은 느낌이 참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어제 영어를 또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직접 이렇게 잘하고 영어를 했는데 오늘 해봐요. 마침 오케이. 시아라 쌤이 나오 계시니까 네, 어제 we just talked a lot by phone yesterday, Yes. just about 1.5 minutes 1.5 maybe. hours. Yes. So 아, we just chit 시에 chat 배운 것 about 같아요. yes 와우. what's going to happen for these days. She's really good. Thank you. 여기 땡큐 밖에 안 했어요. 말은 뭐 저기 물어봐봐요. 말은 시아 쌤 다 하고 땡큐밖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진주 학생 직무 추천을 받았는데 어땠어요? 땡큐입니까? 네, 당연히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제 강점을 살리고 또 약점은 보완하면서 다음 하반기부터 취업 준비도 하고 또 인턴 준비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영문 이력서는 좀 작성해 봤나요? 아니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요. 컨설팅 자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모두 처음에 해봤더니 어때요? 아 이런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까? 네, 근데 제가 뭐 국문 이력서도 많이 작성을 해보진 않아서 오. 크게 차이점을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좀 더 경험을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예. 네, 좀 제가 되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 국문도 안 해봤고 네. 영문도 안 해봤고 그야말로 이제 원석이에요, 원석. 네, 맞습니다. 정말 다듬 가공되지 않은 원석인 건데. 네. 자 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진주 학생을 위해서 시아라 쌤이 갖고 온 어떤 팁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전이죠, 뭐. 그렇죠? 이론은 사실 많이 배웠을 건데 제가 하는 건 실전입니다. 어제 대표님과 함께 이준석 대표님과 함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통해서 미래 직업 분석을 한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See, It's Real 줄여서 Creal이라고 해서 Serial. yes, Serial. 실제로 야.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것만 딱 짚어지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많은 얘기를 했고 미리 제가 한번 숙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지금 교정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오늘 많은 그래요. 방송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써놓은 거를 교정한다고 하니까 또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써놓은 그 우리 이진주 학생의 어떤 그 실력을 좀 볼 수 있는 네, 아주 그런 자리겠군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네, 원초적인 그녀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자, 시아라 쌤, 이게 보니까 이력서 수정 전에 어떤 그 필수 작성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항상 제가 이런 소식을 갖고 나오는데 사실 이력서를
길게 안 보겠죠. 같은 부서에 대해서. 그래서 8초 안에 HR 담당자를 사로잡는 비법 3가지 이렇게 제가 딱 짚어드리고 아니고 네, 8초입니다. 8초 안에 넌 내 것이다 라고 뽑힐 어. 수 있는 이력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상 면접을 대비하여서 보면 이게 팁이거든요. 미국 취업의 특징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면 면접이나 가끔 간혹 스카이프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센스 있게 영문 이력서를 쓰실 때는 스카이프 아이디를 본인 영어 이름으로 꼭 작성을 해주는 것도 또 팁이고요. 네, 그리고 스카이프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는 본인 영어 이름이 있다면 영문 이름을 꼭 기입을 해주시는 게 팁입니다. 이것도 자, 아이디 막 이게 장난스럽게 하면 안 네,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국 이름이 박성은인데 이거를 굉장히 영한으로 잘못 써갖고 뭐 TJD, DMS 맞아, 맞아.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RLKSA, 네, AKS. 맞아. 나만 알 수 있는. 나 좀 그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가끔 어. 패스워드로 쓰곤 하는데 그것을 기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번이라는 실수이기 때문에 네. 그것부터 그래요. 일단 교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블 퀄리피케이션이 이게 취업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사실 실수가 좀 잦습니다. 퀄리피케이션의 뜻이 뭐냐면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 모든 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실전 이력서의 강점인데 이것을 블랙 포인트로 총알이라고 하거든요. 블랙 포인트로 7줄 이내로 딱 정리하여서 어필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다 이제 블랙 포인트를 그쵸? 찍어서 따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8초 만에 HR 담당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 3가지 사항 잘 지키면 될 것 같고요. 이 3가지 사항을 또 진주 학생이 잘 지켰는지 한번 같이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예. 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력서를 띄워놓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진주양 이력서를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여자 아름답고요. 그리고 last name Lee.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다고 신비스럽고. 해두죠. 네, 진주.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빼먹은 경향이 있어요. 스카이바이비를 보니까 아예 적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Is there any English name for you? I just use my Korean name. Korean name, 진주. This is the pronounce. 요거 이렇게 네. 펄리 같은 거 하면 어때요? 펄. 굉장히 펄리. 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계셨군요. 어필을 할 때 which means in Korea we can say 진주, in English we can say 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귀여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스카이바이드는 이렇게 영어 이름이나 본인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 이메일을 보니까 신디라고 썼는데 이게 영어 이름인가요? 초등학교 때 신디라고 했었는데 뭔가 촌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과감히 사용하지 않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펄, 네, 펄을 펄로 쓰겠습니다. 바꾸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펄리. 네. 그리고 홈 텔레폰이랑 셀폰 보시면 8위는 당연히 우리 국가명 고유 번호인 82번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31 이게 경기도 고유 지역 번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31? 031인데 0을 빼고 적는 게 네. 특징입니다. 셀폰도 보면 010인데 0을 하나 빼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로명 번호 4자리 주소 가보도록 할게요.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살짝 교정을 해놨는데 도로명 번호 이 4자리 부분은 영문 주소라고 치시면 인터넷에서 손쉽게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적으시되 이 부분 실수 많이 해요. Republic of Korea. 이거 R 대문자 그리고 of Korea 중에 K도 대문자로 꼭 써주시고요. O를 대문자로 쓰셔도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ROK는 네. ROK는 대문자로 해도 네, 상관이 맞습니다.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스털 코드 이렇게 5자리 써주시면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PC를 크게 해야 되나요? 포스터 코드 할 때. 네, P하고 C 항상 이렇게 앞에 쓰이는 글자를 어. 대문자로 써주는 것이 영문 이력서의 비즈니스 매너 특징입니다. 이름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김승지 할 때 K와 뭐 S 같은 거를 맞습니다. KSJ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J도 좀 크게 썼어야 되네. 그러니까. J를 크게 쓰셔도 되는데 다행인 게 지금 제가 이거를 일부러 카테고라이즈를 나눠놨거든요. 라스트하고 first name을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놨기 하나로만?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원화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포스털 코드는 뭐 우편 우편 번호요. 집 코드 같은 이거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사실 많이 틀려요. 이거 많이 우편 번호를 틀려요. 포스털 코드라고 안 쓰고 메일 어드레스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빈번한 실수가 잦기 때문에 고유 명칭인 포스털 코드로 꼭 필수 집 코드란 기입해주세요. 말은 안 되나요? 집 코드는 사실 집 코드는 영국식 문화권에서 많이 쓰는 그렇군요.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털 그래요. 코드로 적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미국 측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부분 넘어가 보죠. 이제 네. 학교랑 뭐 나온 거네요. 전공 같은 네, 거. 이 부분은 사실 금방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띄워넣어 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학교 이름 되게 어려워하겠다, 그죠? 네. 성kyungkwan 이런 거. 성kyungkwan. 성kyungkwan 네, 맞아요. 이게 그죠? 예. 네, 이미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한국어 자체가 70% 이상의 한문, Chinese literature, Chinese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간 이러한 대학이구나. 근데 미국 취업의 관건은 다행히도 자격증을 보지 않고 대학교명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상 기업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보면 major 이게 조금 특이하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global economics, 그렇죠? 글로벌 경제학과예요. 사실 글로벌에서 딱 꽂히겠네. 그쵸? 뭐지 이거?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2015년도부터 지금 NCS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역량이 강화된 게 해외 취업에서 스펙이 필수 스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걸 안 썼어. Desired field of training.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미래 직무를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야,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나머지는 다 맞게 쓰셨기 때문에 속 배웠어. 네, 제가 이것만 짧게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게 미래 직업군 혹은 내가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 직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desired field of training인데 진지한 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어제 직무를 짰던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 경제 금융 쪽보다는 그 국제 무역사도 무역사, 그렇고, 물류 관리사를 그렇죠. 네.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뭐 유통이나 물류 쪽에서 일을 하고 싶고, 네 아니면은 그쪽으로 특화시키고 싶다. 네, 이런 해외 얘기인 것 취업 같은데. 쪽은 아마 해외 영업이나 HR, 네. MD 포지션으로 조금 잡아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Desired Field of Training을 제가 지금 바로 기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Sales Pers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무잖아요. MD 포지션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MD 포지션. 네, MD 그렇게 포지션. 하면 이해해요? 네, MD 포지션이 사실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크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지금 엔트리 레벨 트레이니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초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세일즈 퍼슨부터 하는데 그리고 나서 슈퍼바이저로 가는 거기 때문에 MD 포지션, 그래도 세일즈 퍼슨보다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MD 통칭으로 포지션. 할 수 있는 MD 포지션. 네, 좋은 맞습니다. 표현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 알겠습니다. US 비자 히스토리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도 지금 영문 이력서 이렇게 써라의 관건인데 보통 영문 이력서에 US 비자 히스토리를 적는 난이 많이 없어요. 스카이프와 특징으로. 근데 요놈이 지금 보니까 비자가 있으시잖아요. 글로벌 역량을 가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를 은근히 어필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자 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만료된 것도 써야 그렇죠.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릴 네. 때였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때 그렇죠. 그 수학여행식으로 가서 J1 비자.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여행식으로. 네, 문화 문화교류 교류 비자. 네,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수정을 해볼 텐데요. 네. 다음 부분은 어떤 걸 좀 짚어봐야 네, 될까요? 예. 에듀케이션 부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이것도 좀 짤막하게 짚고 갈게요. 이 부분보다 사실 뒷부분 지금 보셔야 할 게 워크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조금 많이 보고 싶은데 네. 그 부분은 아예 직접 한번 볼까요? 차라리? 네, 네. 그럴까요? 워크 예. 익스피리언스를 좀 볼게요. 함께 지금 보시죠. 네, 이 친구는 크게 지금 경력상이라는 네, 이제 경력상 워크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봤는데요. 네. 영문 이력서 경력상 실시간 컨설팅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예. 보면 에듀케이션 부분을 보니까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살짝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글로벌 이코노믹스면 글로벌 경제학과인데 비즈니스 어드민에 관련된 수강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희망 직종 분야를 어제 말했다시피 우리가 HR 그리고 MD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세일즈 퍼슨 분야로 세일즈 스태프 쪽으로 가기로 했고요.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네,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그래요. 네. 다음 화면은 워크 익스피리언스 시간 관계상 네.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에듀케이션 파트. 그럼 다음 장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두 군데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Massive Incorporation이라서 이 부분이 학원인 것 같은데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이랑 지금 직무 분야랑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친구가 토플이 무려 120점 만점에 105점입니다. 진주영, 그렇죠? 990으로 하면 몇 점이에요? 900, 거의 토플 940이었나요? 거의 토익으로 따지면 975. 70입니다. 970. 아, 대단하구나. 상당히 고득점인데 자 여기서 우리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잘 왜요? 보시면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적은 거를 잘 보시면 그대로 적었어요. 내가 영어로 뭘 했냐? 자, prepared English reading, grammar and writing classes aimed at middle school student.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정말 직문직설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직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도 없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를 보시면 made online lectures. 네,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했던 걸 어필하는 게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중요하죠. 제가 하나만 찝어드리자면 made online lectures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어떻게? 들어서 네.
내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경제학을 나오셨으면 고용주 입장에서 뭘 요구할까? 고효율, 고효율. 저 비용. 저 비용이에요. 네.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단시간에 A, B, C 클래스를 동시에 멀티태스킹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경제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어필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갔으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단하군요. 예. 네. 네, 뭔가 네, 코에 붙이면 코걸이, 네, 귀에 그래요. 붙이면 아니, 귀걸이. 그래도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네. 겁니까? 네. 저는 근데 일단 학원에 대한 그런 경력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할리스에서 하는 네, 거죠. 할리스. 할리스. 바리스타 네, 이것도 경험. 우리가 어제 할리스 통화를 해서 포스터. 제가 좀 정확하게 봤는데 할리스에서 뭘 했냐라고 했더니 광화문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스타벅스하고 그 뭐죠? 엔젤리너스와 같은 네. 어디 대기업들이 쪽이에요? 그 이순신 장고 있는 아, 그 그쪽이요? 메인 아, 거리.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직장인들의 메카죠. 사람 많은 네. 데. 네, 그곳에 갔었는데 보니까 또 볼게요. Task and Responsibility. 여기 보면 또 블랙 포인트로 적어주셨어요. 아주 문법에 맞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뭘 했는지 그대로 자기 한 썼어요. 일을 계셨군요. 나는 학교에 갔다 대단하시군요. 이런 느낌으로. 아. 난 음료를 준비했고, 음료 준비했고. 디저트를 준비했다. 어. 이력서인데. 고객을 위한 음료와 디저트를 준비했다. 세 나도 번째 게 해석할 수 제일 있어요, 창피해요. 네, 세 번째 걸 한번 보시자면 제가 이걸 보고 어제 빵 터졌는데 Wash the dishes. 그렇다고 공도를 닦았다. 클린 더 홀웨이. 자, 여러분 제가 인간미를 좀 드리자면 콩쥐같이 그냥 진주 어? 학생이 네.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사실 글로벌 경제학과는 우리나라에서 탑급이에요. 수시나 정시로 갔을 때 1점대 초반이 나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표준 점수가 적어도 200점 만점 198점 이상이 나와야 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자 보십시오. 접시 닦았습니다. 이거 안 돼. 이렇게 좋은 학력이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빵 터져서 이 부분이 아니고 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의 불평 사안이나 불만 사항을 반영해서 내가 수익 증대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수익 증대까지는 처음에 가서는 많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수정해 봅시다. 아무래도 설거지한 건 좀 너무했어.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고 빼버리고 내가 뭐 이렇게 볼까? Answered, 뭐 customer calls and processed order라고 해서 고객의 응대와 응대하고? 불평에 그래요. 응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고객 응대했던 네, 그런 점들. HR 서비스 분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솔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네. 귀여운 우리 진주 학생의 네. 영문 이력서를 끝으로 저희가 오늘 시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시아라 선생님과 그리고 네. 성균관대학교 이진주 양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취업 걱정에 지금 이 시간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 끙끙 앓고 계신 분들 그러지 마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02-397-7984 전화 주시거나 또 이메일이 있습니다. 여기로 딱 문의해 주시면 네.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그리고 신뢰도 200%. 네, 맞춤 컨설팅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신청 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